네, 잎사귀 그리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로 줄기와 가지를 그렸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잎사귀를 그려봅시다. 나뭇잎 그리는 잎사귀 그리는 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잎사귀 그리는 법이 이게 있는데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당연히 몰골로 그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점엽법이라고 그래요. 그냥 점처럼 찍어서 잎사귀를 그린다 해서 점엽법. 이 점엽법은 뭐냐면 점으로 찍어서 그리는 잎사귀 형태입니다. 이것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점엽법으로 그리는 법 몇 가지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짜점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 그 대나무처럼 개짜점을 이용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뭐를 그려요? 그렇죠. 잎사귀를 그립니다. 이렇게 서로 겹치면서 이렇게. 음. 이거를 우리는 개짜점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개짜점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낄개와 낱개 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짜점은 그냥 제가 점은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약자로 이렇게 있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좀 더 세 개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뭇잎처럼 이렇게 우리 대나무 친 사람들은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번은 낱개 개자 점입니다. 이거는 세 개죠. 그죠? 위에 건 네 개의 점으로 이루었다면 이번에는 세 개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가운데가 좀 두껍고 양옆이 가는 게 좀 편해요. 이렇게. 물론 이건 노하우고 오래 그려본 사람이 깨달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된다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가운데, 양옆. 가운데 양옆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그렇죠. 이렇게 같은 개자라도 하나는 낄 개자 중개사무소 할 때 개자점이고 하나는 점자를 약자로 제가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낱개 개자를 쓰는 개자점의 잎사귀 이 점엽법이 있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밑으로 숙여진다 해서 수두점, 머리가 밑으로 숙여지는 거, 버드나무 잎처럼 이렇게 숙여지는 거 있죠. 이렇게. 물론 이게 너무 길게 하면, 버들이 돼서 안 되지만, 이렇게 밑으로 쭉쭉 쳐져요. 제가 지금 비슷한 거는 비슷한 것끼리,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같이 하고 있죠.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몇 개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획이 몇 개인지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숙여져요. 이렇게 숙여지는 것, 요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머리를 밑으로, 그렇죠. 숙였다고 해서 수두점입니다. 나뭇잎 그리는 방법 중에 세 번째가 이거고요. 그러면 수두가 있으면 평두가 있겠고, 앙두가 있겠죠. 평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옆으로. 수평으로. ip사귀를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야, 잎사귀 형태가 옆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렇게. 이거는 당연히 옆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옛 그림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옆으로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평두점이라고 그래요. 평두점. 그렇죠. 당연히 옆으로 갔으니까 평두점이라고 하겠죠? 야, 이렇게. 그러면 수두와 평두가 있으면 앙두가 있겠죠. 당연히 앙두가 있죠. 앙두는 뭐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아니 잎사귀의 이런 다양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은 나무만 그려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머리를 위쪽으로 쳐듣는다 해서 앙둡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꼭 쌀이 또는 저기 뭐를 엮듯이 우리
바구니를 엮듯이 이렇게 위쪽으로. 잘못하면 이게 뭐처럼 보여요? 그렇죠. 송침하고 그런데 송침점도 있습니다. 송침점도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우러를 앙자 앙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나뭇잎의 다양성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운점, 대운점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좀 이렇게 크면 대운점, 예, 뭐 오동나무 그리듯이 하는데 이건 오동나무 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점은 대운점이라고 그러고 당연히 작은 점은 소운점이라고 그러겠죠. 이게 그 큰 대자 섞기론자예요. 큰 점이 막 섞여가지고 혼미하게 있는 점으로 그리는 남은 잎사귀 그리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큰 점은 있다면 당연히 작은 점도 있겠죠. 작은 점은 뭐 미점준처럼 비슷하게 약간 이렇습니다. 이렇게 섞이면서 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잎사귀를 그릴 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나무의 종류를 똑같이 안 하고 다양하게 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표현 방법이 다양해지겠죠. 이건 소운점입니다. 이런 걸 알아두고 나서 그리는 사람과 모르고서 무조건 그리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소운점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부터는 이제 소나무 같은 잎사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송엽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소나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런 건 당연히 뭐 소나무를 그릴 때도 많이 그리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 있다는 거, 뭐 잣나무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좀 이렇게 이건 송엽 소나무 잎사귀 그리는 법이다 해서 송엽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송엽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형태가 차륜이냐 아니면 부채형이냐 말꼬리형이냐에 따라 이게 다양하게 변할 뿐이지 이것은 어쨌든 그렇죠. 소나무의 잎사귀와 닮았다는 송엽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와 가장 근사한 게 뭐냐면 그렇죠. 쥐발 서족점입니다. 쥐발점이라고 하는 거. 쥐발가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 이겁니다. 이건 대신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이게 좀 다르죠. 얘는 위로 길다면 얘는 좀 옆으로 넓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넓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그렇죠. 서족점. 쥐서자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에도 쥐발이 이렇게 발자국이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쥐발자국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 놓고 뭉치는 데는 이렇게 뭉치고 떨어지는 데는 좀 떨어지게 이렇게. 이게 뭐다? 그렇죠. 서족점이다. 쥐서자입니다. 쥐가 밟아놓은 발자국의 형태를 닮은 점으로 그리는 법이다 해서 서족점 잎사귀 그리는 법. 이 지금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매화점이 있습니다. 매화는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다섯 잎, 그죠? 이렇게 그리는 잎사귀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물론 이것은 매화와 닮았다고 그래서 매화를 닮은 점이다 해서 매화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것은 매화점입니다. 이 매화점하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이해하게 좀 쉽게 하자면, 국화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납작하다면, 국화점은 좀, 여러분 소국 있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잎사귀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법이 있다는 얘기죠. 가운데를 너무 남겨놓지 마시고, 요 가운데를 너무 남기지 말고, 이렇게. 얘는 5개 위주라면 얘는 개수의 제한은 없지만 좀 더 작고 가늘다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이것은 국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화점. 이렇게 다양한 연습을 해 주시면 잎사귀 그리는 데 있어 나는 오늘은 이 국화점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다. 나는 오늘 매화점으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잎사귀를 다양하게 그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겠죠. 네, 이거는 국화점입니다. 그러면 이 잎사귀 그리는 점으로 그리는 법이 이렇게 다양한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춘엽점이라고 그래서 참중나무 그리는 듯이 그리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이게 좀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죠. 등나무나 뭐 이런 거 그릴 때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게 참중나무 기법이라고 그래서 참중나무 춘자를 써서 춘엽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런 형태로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겹치느냐?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겹쳐요. 이런 식으로 겹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겹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겹치면 이것이 춘엽점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 형태는 자연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무를 관찰하고 그 나무대로 여러분이 기법을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 너무 상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번씩 스스로 공부해 보는 게 훨 좋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제가 잎사귀를 그리는 방법 중에 그렇죠. 춘엽점까지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 다양한 것이 잎사귀 그리는 법이고요. 점으로 그린 거지만 이번에는 구룩으로 그리는 것도 좀 해보자고요. 잎사귀 그리는 법 두 번째는요. 구선을 이용한 법입니다. 즉 라인을 그리는 태법으로 그려놓고 잎사귀를 그리는 구엽 후의 착색법입니다. 구엽법이라고 해놓고요. 우리는 이거를 테두리를 그리고 그래서 태법이라고 배웠습니다. 태법. 네, 테두리로 그리는 법.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겁니다. 잎사귀를 그릴 때는 국화를 그리듯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는 건데요. 한번 그려보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국화엽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 세 개를 한번 합쳐보자고요. 예를 들어 잎사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거를 나무에다 그대로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밑에서 또 있어요. 이렇게 계속 잎사귀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이렇게 나무의 둥치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보십시오. 또 이렇게 가지가 들어가서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잎사귀가 들어가죠. 그래 놓고 이후에 이거에 색을 넣는 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옆에 이 라인을 넣어놓고 요 잎사귀에 색을 넣는 법이 있단 얘기죠. 이것이 구엽법입니다. 그러면 잎사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한번 그려보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뭐 가장 오동엽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잎사귀 있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그어놓고 그리면 좀 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라인을 그었다 치면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물론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음, 음. 이렇게 잎사귀에 잎맥이 있다 치고 없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린 후에 여기에 색을 넣는 거예요. 색은 제가 이따 한 번에 같이 넣어보고요. 이렇게 구룩으로 잎사귀 라인을 긋는 법, 이것이 구엽법이고, 이렇게 한 후에 여기에 채색을 한다는 얘기.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그 은행나무 같은 이런 느낌들 있죠. 이걸 뭐 거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은행나무 같은 잎사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응? 이걸 그냥 좀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삼각형처럼 그리죠. 이렇게. 응? 응?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응. 잎사귀 형태를 이렇게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야 당연하죠. 세상의 나뭇잎의 모양이 한둘인가요? 그죠? 그걸 보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꼭 이것만 여러분에게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거기에 맞는 걸 그리란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대나무 같은 것도 있죠. 이렇게. 그죠? 계자법 우리 배웠죠? 이렇게. 음, 음. 라인을 그릴 때는 국화를 그리듯 이 기필과 수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천천히 하십시오. 저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느라고 빨리 그리지만 워낙은 이런 건 빨리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인내심과 그 다음에 또 수련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차근차근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또 어떤 모양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모양은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버들나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삼중나무에서 배웠던 추녀법도 있었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이 붓끝을 콱 세워가지고요. 발레리나가 발끝을 딱 내려 찍듯이 그렇게 이 붓을 딱 세워서 하십시오. 옆으로 편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편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냥 이렇게 붓끝을 딱 세워서 야무지게 획을 딱딱 끌고 가십시오. 그래야만 그림을 그릴 때 명확하게 그려지죠. 그래 놓고 우리 아까 했었던 그렇죠. 요런 기법 양쪽 똑같이 어, 점으로 했었던 잎사귀를 그렸었던 분 중에 그렇죠. 춘엽점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죠? 네, 이렇게 이거는 약간 좀 사방으로 벌어졌죠. 위에 버드나무는 밑으로 쳐졌다면 얘는 좀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좀 올라가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사방으로 좀 올라가고 이렇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양옆으로요. 기상우엽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문인화에서 화조화에서도 그렇고 다 배웠던 기법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론을 모르고 그리기만 해요. 그런데 이론을 알아둬야 자연에 대한 감동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감동을 받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또 뭐 여러분이 국화꽃 모양으로도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 방법도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분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그리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야, 야,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요령도 생기지만 자연 속에서 ip사귀가 아, 얘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요. 기법을 배우는 이유는 기법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법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법을 배우는 건 방법의 노예가 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방법 속에서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의 어떠한 원칙과 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에 함몰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그리면 이것이 구룩으로 그리는 ip사귀의 형태겠죠. 또 여러분 잘 아는 원형도 있잖아요. 이렇게 원형으로. ip사귀를 그릴 때 이렇게 원형이 그리는 ip사귀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둥글둥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둥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크고 작고 작고 크고 하면서 또 너무 나란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ip사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ip사귀는 되도록이면 자연스러움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형태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잖아요. 여기에 또 여러분 소나무 같은 형태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ip사귀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다 여기에서 응용을 해 나가면 됩니다. 저것도 약간 ip사귀도 좀 이렇게 길게 나가고 싶다. 이렇게 오동나무 ip사귀가 아니라 이렇게 길게 나가고 싶다. 길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나는 좀 갈라진 모양도 더 좋아한다. 그런 ip사귀를 지금은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갈라진 것도 그리고 모양은 다양하게. 왜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도록이면 그걸 통해서 단조로움을 피하고 변화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걸 통일해 놓고 나는 이게 최고다라고 우기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채색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요게 다른 방법을 하나 해놓을 거예요. 이거 대운점, 소운점인데 일단 제가 왜 이거를 하는지는 좀 이따 채색을 하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문인산수화라고 그래서 그냥 대충 여러분이 그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오동나무 같은 거에는 색깔을 노랑 위주로 넣어보고 싶다. 그러면 노랑을 넣습니다. 넣는 데 있어 색을 좀 더 맑고 선명하게 넣어야 됩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이렇게 단풍나무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강약이 있고 색을 넣을 때 조금 진한 부분은 진하게 넣어주고 여린 부분은 이렇게 이제 살살 옅하게 변합니다. 이렇게 옅하게. 이렇게. 한 번에 쭉 그냥 드드드득 칠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밀어서 넣어주면 얘의 느낌이 더 좋아요. 그래 놓고 조금 마른 후에 이렇게 해서 강약을 조금만 더 주면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만 강약을 더 주면 더 울퉁불퉁 나오겠죠. 이것이 구루쿠 착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ip사귀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나는 이 빨간 건 되도록이면 원형이 좀 많죠. 이렇게 색을 한 색으로 칠하지 말고 밀어서 이렇게 툭툭 들어갈 수 있게 그래 놓고 여리고 진한 것이 같이 나올 수 있게요. 이렇게. 왜냐? 진하기만 해도 안 되고 여리기만 해도 안 돼요. 색은 이렇게 밀어 넣어서 콕 집어넣고 그 다음에 좀 마른 후에 다시 한번 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렇게 갖고 칠하셔야 됩니다. 이래 놓고 예를 들어 조금 마른 후에 다시 조금씩만 이렇게 넣어준다 그러면 이것이 확연하게 더 띄겠죠. 그죠? 이런 방법이 있다면 이번에는 연두를 좀 이용한 방법을 해보도록 합시다. 연두도 색깔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은데
밑에 부분을 진하게 하고 윗 부분을 여리게 할지 아니면 윗 부분을 진하게 하고 밑에 부분을 여리게 할지는 나무의 햇볕 또는 주위의 바위 또는 나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보면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딱 색을 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조가 이렇게 딱 늘어지죠. 여기에서 내가 어느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 밑부분을 좀 더 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더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보다는 밑에가 더 그늘이 더 많이 졌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쪽 이 친구는 조금 더 그냥 남색, 수감색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 나무는 다양한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수감색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쪽은, 밑에 쪽은 진하게 이렇게 넣어줬다고 치면 위쪽은 좀 더 연하게 넣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면, 색감의 변화가 없으면 강약, 음양, 그렇죠.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그래 놓고 살짝 여리게 해서 이 친구의 색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십시오. 색이 점점점 이렇게 빠짐으로 인해서 이중적 효과가 나면서도 밑에는 그늘이 져 있고 위는 조금 햇볕이 들어오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좀 살죠. 잎사귀를 또는 어떤 색을 넣을 때는 이렇게 자연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 놓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강약을 조금 더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이 잎사귀에 색을 넣는 법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완전 초록으로 연두 쪽으로 가봅시다. 막 이렇게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색의 다양성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산수를 그릴 때, 여기는 이런 나무로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때 그 표현이 남들이 그걸 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그림을 남이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번에는 조금 더 붉어진 계절 잎사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립니다. 이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밑은 진하더라도 또는 안은 진하더라도 한쪽은 여리게 해주는 그런 센스를 갖고 찍어주면 색을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안쪽은 약간의 이렇게 이렇게 밤색을 조금만 더 넣어주면 이렇게 가을 오동잎이 되겠죠. 봄날의 오동잎이 아니라 떨어지기 전에 오동잎들이나 어떤 나무 잎사귀가 되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색깔의 다양한 변화를 갖고 색을 주시란 이야기입니다. 한번 좀 노란 계열을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죠. 그래 놓고 가운데는 나중에 조금 더 무거운 색을 넣어준다 그러면 명암이 명확할 겁니다. 잎사귀를 칠할 때 위쪽보다는 밑에 쪽 먼저 칠하는 방법이 때로는 노하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이렇게 해서 안쪽은 진하게 이렇게 같은 노란 계열이면서도 안쪽은 이렇게 조금 더 넣어주고 윗부분 좀 그렇죠. 이렇게 변화를 주면 금세 툭툭툭툭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초록 계열 쪽 한번 가보도록 하죠. 초록 계열 쪽도 이렇게 줍니다. 단색으로 한 번에 칠하지 않고 이렇게 변화가 좀 있어야 나중에 이 친구가 멀리에서 봤을 때 금방 나타납니다. 뭐가요? 그렇죠. 층차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층차감이. 이렇게 층차감이 나오죠. 지금 요 대원점을 놓은 것은 전법이긴 하지만 전법이더라도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 위에 그대로 이렇게 색을 넣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미전법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운점에서도 잎사귀로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색을 넣는 법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참 이 구엽법으로 잎사귀 그리는 법이죠. 그러면 이것과 잎사귀와 줄기와 가지를 합치면 나무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그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